자, 앞에 화면 볼게요.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까지 하고 커밋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로그인해서 저장하는 거 완료를 했고, 로그아웃 바로 버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버튼에 걸려있는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다시 메인으로 가서 네. 로그아웃 버튼 하나 만들고, 여기도 로그아웃, 그리고 해당 요청 받아들일 수 있게 누굴 복사할까?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뭐 JSP한테 일을 넘겨서 처리할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하나 복사하죠. 얘도 이름을 to logout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to로 만들었네. 자, 서블릿 하나 추가해 주고요. 요청 주소 당연히 바뀌어야 될 거고, 이 안에서는 이런 거 필요가 없겠죠? DB 연결 필요가 없어요. 다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좀 진행을 할 건데, 로그아웃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세션의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가 로그인 하면서 했는데, 로그아웃을 한다면 저장되어 있던 이런 애들이 사라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른 데에서 갖다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세션 어디 들어있다고요? 아니죠. 요청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쓰기 위해서 이 타입으로 된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안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우리가 세션에 접근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뭐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세션에 remove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메서드가. 자, 얘를 쓴다면 이름 자체가 어트리뷰트를 지울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죠. 실제로 그런 동작을 하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키랑 밸류로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럼 데이터를 꺼낼 거야, 당연히 키고요. 데이터를 뭐 찾을 거야, 뭐 바꿀 거야, 당연히 키예요. 접근하려면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키라는 걸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저장을 하나 더 하고 있었죠. 이렇게 두 개. 키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 행위를 해주면 이제 더 이상 세션에는 이 해당하는 키로 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을 했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건 그냥 홈메인으로 가면 되겠네요. 로그아웃 하고 나서. 자, 임포트 정리도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할 때, 로그인할 때는 set attribute, 그 로그인 정보를 뺄 때는 remove attribute, 이거 두 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홈 메인에 일단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잘 되고요.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잘 되고요. 진짜로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를 확인하려면 이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겠죠? 우리가 세션을 여기서 까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걸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은 로그아웃 상태에서 화면에 나타나게 할 거고요. 얘는 로그인 상태에서 화면에 나타나게 할 거예요. 뭘 하려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main.jsp를 수정할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서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이 정보를 이 JSP가 알려면 네, 여기서 넘겨줘야 돼요. 안 그럼 JSP는 모르니까. 지금 요청과 응답을 넘겨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친구조차도 세션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아직 몰라요. 꺼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넘겨주는데 뭐 어딘가에 있겠지만 JSP가 알아서 꺼내 쓰기가 곤란한 상황. 그래서 여기서 한번 까보고 세션에 붙어서 접근해서 데이터를 꺼내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한 다음에 넘길 겁니다. 그 데이터를. 물론 JSP에서 세션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진 않아요. 요청이라는 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요청을 사용해서 가능은 한데 그러면 우리가 MVC를 나누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다 목적별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웹서버와의 통신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고 그 통신의 결과 응답을 화면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애인데 이 화면에서 직접 지금 세션에 접근을 한다? 이 요청에 바로 접근을 한다? 이 행위 자체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션에 접근하는 친구는 서블릿만, 그리고 스프링부트로 넘어가면 컨트롤러만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때 상황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세션에 접근하기 위해 똑같은 방식 쓸 겁니다. 변수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낼 거예요. 누구를?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자, 꺼낼 때 당연히 게시입니다. 그 넣을 때 셋이었으면 꺼낼 땐 게시예요. 당연한 거고. 자, 이렇게 꺼냈어요.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 뭐 따져봐야 돼요? 너 지금 로그인 되어 있어? 로그인 되어 있니?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니? 이거 따져봐야죠. 그리고 그 정보를 요청에 담아서 얘한테 넘길 거다. 그럼 얘가 그 정보 받아온 거를 꺼내서 여기서 조건문 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바 문법으로. 그거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사용을 해볼게요. 얘가 널이 아니면, 저는 지금 널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왜 널 가지고 하겠어요? 이렇게 꺼내온 이 키를 가지고서 꺼내온 그 밸류 값은 아니죠. 오브젝트니까. 여기서 기본 자료형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갔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 로그인해서 이 get id, 얘는 타입이 뭐예요? 이 데이터는 인트죠. 원래는 인트잖아요, id는. 근데 이 멤버 맵에서 get으로 꺼내면 얘는 오브젝트죠. 멤버도 스트링 키 값과 밸류 오브젝트라고 하는 제너릭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를 그대로 넣었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오브젝트니까 우리가 여기서 꺼내려고 했을 때도 비교를 하려면 인트 같은 걸로 비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널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객체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가 널이 아니다. 이거 어떤 상황? 그쵸, 로그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를 사용해서 뭐 이런 키로 이 값을 넣겠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당히 좋지 못한 방식이라서 얘를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일단 -1 그리고 자, 이렇게 넣을 건데 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오브젝트니까 평변환 한번 해줘야 돼요.
int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처리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이 조건을 굳이 넣은 이유가,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따져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요, 이 형변환의 과정에서 당연히 스트링, 널 스트링이라고 하면서 얘는 형변환 불가능해 라고 뭐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로그 아웃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넣을 거니까 이런 형변환을 조건절에 가둬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et attribute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제가 굳이 int 변수를 만들어서 한 이유가 사실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모든 개발에서 사실 똑같은 건데, 데이터의 그 타입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int 값으로 활용할 거야 라고 int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멤버 아이디 같은 경우는 뭐 연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연산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int 값일 뿐인 건데, 우리가 이걸 굳이 int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 데이터의 본질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런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냥 얘 자체를 통으로 여기다가 넘겨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데이터의 그 근본, 데이터 자체가 어떤 타입인지에 대한 그 근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런 후처리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요청에 담아서 넘겼으니까 얘가 알겠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여기다가 -1로 초기화를 했는데 사실 0으로 해도 되긴 해요.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PK는 1부터 시작할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부정의 의미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1을 쓴 거예요.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스크립틀릿을 사용해 꺼내줘야겠죠? 타입은 int 로그인데 멤버 id. 여기에 우리가 넘겨준 애가 리퀘스트의 get attribute를 사용해서 로그인드 멤버 id라는 키로 데이터를 꺼낸다면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형변환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는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여기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메인 페이지라면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가 들어있겠죠. 이 과정을 거쳤을 거니까. 근데 로그인을 안 한 상태였다면 마이너스를 그대로 있겠죠. 그거 가지고 조건 따지면 됩니다. 자, 이 조건에다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네가 가지고 있는 값이 -1이면 -1이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거니까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을 그리면 되겠죠. 근데 얘가 -1이 아니면 로그아웃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간단하죠. 조건식이 참일 때만 이만큼이 돌 거니까 조건식이 참이어야 얘네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이만큼을 건너뛸 거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일단 누가 사라졌어요? 로그아웃 없어졌잖아요. 로그인 안 된 상태니까 로그인을 해볼게요. 성공. 없어졌죠.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 넘겼을 뿐인 거고, 넘긴 걸 가져와서 조건으로 검증해서 이런 후처리 화면 그릴 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JSP 안에서 요청에 직접 접근을 해서 세션에 바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션이라는 건 요청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JSP도 요청을 결국 넘겨받고 있으니까 이거 홈메인 서블릿에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넘겨받은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스프링부트 넘어가서 작업하다 보면 이제 DB 쪽에도 우리 이거에도 있을라나? 그러니까 DB에 이제 작성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저장해야 될 때 그 멤버 아이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클래스 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분리를 했다면 DAO한테 결국 필요한 정보죠. 그럼 DAO가 요청해서 세션 불러다가 꺼냈으면 컨트롤러부터 안 넘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역할 분배를 해놨고 역할 분배대로 우리가 코드를 분리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블릿 혹은 컨트롤러만 이제 세션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커밋을 한번 하죠. 일단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했고요. 다 올라갔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게시물 작성 시에 로그인 안 하면 안 한 상태면 잠시만요. 로그인 안 한 상태면 글쓰기 버튼이 안 보이게, 그리고 로그인 한 상태면 글쓰기 버튼 누르고 기능 수행 가능하게, 그리고 글쓰기를 완료하면 작성자 정보도 같이 보다. 당연히 회원 아이디 가지고 저장을 해야겠죠? 이런 거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이거 잠깐 냅두고요. 이걸 다시 보면 자, 지금 우리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을 잘 기억을 하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불가능하고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떨까요? 뭐라고 할까? 테스트 1. 자, 제가 지금 로그인을 이미 했어요. 테스트라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 이런 요청을 주소에 직접 입력하고 보내겠대요. 그럼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건 당연히 그냥 로그인이 됩니다. 서버가
켜져 있는데. 네. 우리가 로그인을 포스트로 해놨군요. 그럼 이걸 보지 말고 이거 말고 이걸로 봅시다. 지금 현재 로그아웃 되어 있는 상태인데 멤버에 로그아웃 넘겼다. 이렇게 두 로그아웃이죠 우리가. 자, 얘를 넘긴다. 그럼 얘는 로그아웃 또 됐대요. 이미 로그아웃 상태였는데 다시 멤버에 두 로그아웃 또 보내면 또 됐대요. 문제가 좀 있겠죠. 물론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 경로 URL 매핑까지 쳐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웹 환경부터는 이걸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막으려면 다 막아야 되고요. 이 버튼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넘어갈 거면 그냥 괜찮게 넘어가도 되고요. 선택이에요. 근데 얘를 막는다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기능 서블릿들마다 지금 두 로그아웃 상황이었으니까 여기마다 초반에 로그인 했어 안 했어 먼저 따져봐야 되죠. 따져보고 로그인 한 상태,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로그아웃 쓰려고 하면 너 이거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하고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일단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없구나. 그냥 우린 버튼이 안 보이게 한다고 했구나.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세션 꺼내놨으니까 이 세션을 지우기 전에 요 정도에서 작업 하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션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 login member id 이 친구가 null이라면 이미 로그아웃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시도했을 때를 검증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리턴을 넣어준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기다렸다가 됐죠?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지금 로그아웃 상태에서 두 로그아웃으로 요청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처리하려면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린 거고, 적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스프링부트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그러니까 비슷해요. 결은 똑같은데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에서는 얘를 조금 신경 쓰면서 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 작업을 할 때는 크게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수업에서는 그런 내용을 안 할 건데 이제 실제로 만드는 코드에서는 잘못된 접근들을 다 모아다가 에러 페이지 같은 거 보여주는 식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경로 URL 매핑을 제대로 치고 들어왔다면 그거에 대한 후처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우리 개발 상태에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너무 간단한 거라 넣지 않고 지우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해보실 건데 요걸 한번 먼저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라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은 거고요.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티클 write sublit 여기로 가서 자, 얘는 건드릴 게 있나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트 좀 JSP 여기 가서 얘는 얘도 없나요? 오케이. 그럼 메인은 있겠죠? 글쓰기 버튼 때문에라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로그인 안 했을 때는 글쓰기 버튼 자체가 안 나올 거니까 얘는 이거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따로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바로 아티클 to write 서블릿으로 가봅시다. 얘가 자꾸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할까요? 뭐지? 자, 여기서는 글을 쓸 때 우리가 나 몇 번 회원이에요 라고 직접 입력해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로그인 했으면 알아서 내 회원 정보 번호가 저장이 돼야 돼요, DB에.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1이라고 고정 박힐 게 아니라 물음표 그리고 변수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는 어디에 들어있는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세션에 들어있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결국 세션에 접근해서 얘를 꺼낼 필요가 좀 있겠네요. 아이고, 자꾸 얘가 돼. 뭐 때문이지? 자꾸 한 번씩 끊겨요.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다고 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세션에서 get attribute를 사용해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꺼냅니다. 자, 그냥 꺼내면 우리가 밑에서 재활용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는 인트에 하나 담을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현근함까지 해줘야 될 거고, 이러고 나서 이 변수를 여기다가 사용한다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겁니다. 일단 글쓰기를 못해요.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들어가서 써요. 작성을 하면 잘 되겠죠? 실제로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해봐도 잘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방금 쓴 글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텍스트 1로도 한번 들어가서 글쓰기, 작성, 그리고 얘를 다시 보면 이번에는 잘 들어가죠?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 잠깐만, 홈 메인으로 갑시다. 여기로 가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로그아웃을 좀 진행하고, 이 상태에서 to write에다가 타이틀, 여기는 이렇게 넣고, body 여기는 뭐 이렇게 넣고, 자, 이거 보내면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거 형변환 안 되는 문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안 되던 상황. 지금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조건을 안 따져요. 로그인 되어 있나 로그인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거 안 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얘가 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온 결과가 널인데 인트로 형변환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리를 할 거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는 거고, 처리를 하지 않을 거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지금 로그인 안 했는데 들어와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긴다. 당연히 똑같은 에러 나오겠죠. 로그인 안 한 상태니까. 이런 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거 하나는 좀 보여드리면 좋은 거라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식, 해보지 않은 뭔가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세션에서 꺼냈고, 왜 그러는 거야? 얘가 자, 지금 write.jsp를 띄우는 그 요청,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이거를 하는 이 요청,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너 로그인 안 했어? 그럼 이렇게 못 들어와 라고 하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상황을 하나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서블릿은요, 이 웹 서블릿 달려있는 얘는 JSP한테 일 넘기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로그인 안 한 상태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알림창 하나 보여주고 돌려보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응답하던 방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response.getWriter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이 방식으로 넘기고 있네요.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 그냥 써도 됩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 가져와서 자, 이런 걸 하나 넣었다고 하고요. 홈 메인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리턴까지 넣었다. 지금 얘가 응답하는 방식과 얘가 응답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얘는 넘기는 거고 얘는 직접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런 거, 그래야 스크립트 인식해 줄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응답하고 리턴 만나서 끝나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닐 때에는 그냥 일 넘기고 원래대로 됩니다. 자, 지금 홈 메인으로 가서 현재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상황인데 article write를 하려고 한다. 응답 잘했죠.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로그인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저기서 글쓰기 버튼 눌러도 되겠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접근 조건으로 예시를 들어 드리면 얘는 이제 가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서블릿 파일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응답 자체가 하는 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막고 있는 이 과정을 아예 안 했으니까 얘는 가능하다만 보여드린 거고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스프링 부트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안 돼요. 이렇게 JSP한테 일을 넘길 때는 무조건 넘겨야만 하고요, 일을 넘기지 않을 때에는 안 넘겨야만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메서드들이 몇 가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JSP한테 일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JSP한테 뭔가 화면을 그려라라고 아예 뭔가 파일을 하나 만들기에는 좀 애매해서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야 할 때 그 스크립트 역할을 대신 해줄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로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때 가면은 이해가 될 거니까 직접 경험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거는 일단
커밋 한번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에잇. 자, 공유는 했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